다음 중 어떤 걸 남자가 가장 받고 싶어 할까요? 1번. 새벽같이 일어나 예쁜 도시락을 싸줍니다. 오늘 점심에 이거 맛있게 먹고 힘내. 2번. 남자친구가 몸이 안 좋습니다. 아이고, 아파서 어떻게 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3번. 남자친구가 새 프로젝트를 리드한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매번 성과 내니까 너한테 믿고 맡기시네.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 돌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3번은 조금 다르죠.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라봐주는 말입니다. 오늘은 조금 도발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남자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사랑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아주 오래된 그리스 신화, 파리스의 심판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시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줘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주는 것이 더 좋은지를 보는 눈이 생길 겁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초대받지 못합니다. 불화의 여신답게 화가 난 에리스는 어떤 문구가 적힌 황금 사과 하나를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사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 당연히 난리가 났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여신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골치 아픈 심판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맡게 됩니다. 그런데 세 여신은 그 사과를 자신에게 달라면서 파리스에게 각자 다른 것을 제안합니다. 헤라는 권력을, 아테나는 지혜와 승리를,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을 주겠다고 합니다. 파리스는 그중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헬레네였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트로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뜯어볼까요? 권력, 승리, 사랑. 이 세 가지가 이상하게도 남자들이 관계를 통해 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는 남녀의 호혜적 욕구가 나오는데 그중 남성의 욕구에 해당됩니다. 그레이가 파리스의 심판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권력과 찬성. 먼저 헤라가 준 권력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돈이나 지위를 생각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따르고 내 판단이 받아들여지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호혜적 욕구의 찬성, 어프루벌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찬성은 단순히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해가 아닙니다. 네가 내린 선택을 굳이 꺾거나 수정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이번 주말에 바다 갈까 했을 때 근데 비 온다던데? 차 막히지 않을까? 하고 바로 수정하려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해주려는 거죠.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결정한 건 결국 다시 검토받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문제가 없는 선택이라면 좋지 가자 하고 따라주는 것. 그 순간에는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해 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찬성은 내 결정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와 감사. 아테나가 약속한 것은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내가 한 판단과 행동이 실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감각을 관계로 가져오면 감사, appreciation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한 행동이 내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식당을 예약했다면 고마워에서 끝나는 것보다 덕분에 오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어서 너무 편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가 한 일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됐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와 감사는 행동의 결과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안이 남았습니다. 아프로디테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찬미.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약속한 건 그냥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왜 굳이 가장 아름다운이었을까요? 여기서 찬미 아드미레이션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찬미는 단순한 칭찬보다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에 가깝습니다. 나는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내 옆에 있다는 건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만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지? 부러움이나 감탄의 시선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제안을 사랑받게 해줄게 에서 더 나아가 그 사랑을 통해 네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줄게 라고 해석해보면 찬미와 묘하게 연결됩니다. 물론 이것 역시 신화에 대한 사실적인 심리 분석이 아니라 호혜적 욕구와 파리스의 이야기를 연결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찬성, 감사, 찬미. 아직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여성은 관계와 정서, 유대의, 남성은 목표와 서열, 경쟁을 향한 욕구가 강하게 발달했죠. 일단 남성의 욕구에 맞춰진 감사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냥 고마워가 아니라 어떤 면이 나한테 도움이 되었는지를 덧붙여서 말해보는 거예요. 꼭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직장 동료나 남사친에게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많이 주면 많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100을 줬는데 상대에게 20만 전달된다면 어떨까요? 80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낭비가 됩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상대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호혜적 욕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몰라주지? 라는 생각이 들면 뭘 더 해줘야 하지? 보다 이 사람이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건 뭘까? 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많이 주는 것보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모조가 준비 중인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전자책에서는 남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물학적 진화론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현대적으로 풀어봤습니다. 곧 여러분께 완성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모조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관계를 풀어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